두 번째 자본시장 시간입니다. 김필주 자문위원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EV 첨단 소재 회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회사가 쌍방울이 2대 주주로 있다라고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EV 첨단 소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EV 첨단 소자는 연성 회로기판, 즉 FPCB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2004년에 설립이 되고 2010년에 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 주력 시장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이런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회로기판 시장이 주력 시장이고요. LG 계열사를 안정적인 고객사를 두면서 지속적인 거래처 다변화를 노력하면서 현재는 삼성전기 등의 신규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사명이 EV 첨단 소재 이전에 또 다른 사명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한번 바뀌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사명을 액트에서 EV 첨단 소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기판 사업에 이어서 신규 사업들을 현재 진행 중인데, 전기차 사업뿐만 아니라 투명 디스플레이 사업 등을 지금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 센서 제품도 개발하고 다양하게 이 회로 기판 사업 영역을 넘어선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명을 이렇게 바꾸면서 새로운 사업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네. 작년에 이제 매출을 살펴보면은 작년 매출이 대폭 개선되면서 영업이익 역시도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예, 20년에는 매출 458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은 43억 원이었는데, 이 작년에는 매출이 63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2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실적이 대폭 개선된 이유로는 이 신규 거래처 수주가 많아졌고, 이를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폭 늘었는데요. 이 베트남 법인 생산 활동 증가에 따라서 이 원가 절감 효과도 보이면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주력 고객사인 이 LG전자의 전장사업본부의 2020년, 2021년 수주 규모가 약 20조 원으로 추정되는 등 이 전방산업의 수주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에 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이 새로 시작한 이 투명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현재 연구 개발 중인 다양한 센서 제품까지 이 신성장 동력 제품들이 이 미래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현재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전기차 부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전기차의 좀 핵심인 어떤 배터리 부분에 네.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대만의 프롤로지움이라는 회사에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 이에 따라서 현금 흐름 역시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영업 활동 현금 흐름도 현재 상당히 좋습니다. 2019년 정에서 2020년 부의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2021년 3분기 말에 20억 원의 영업이익 실현을 통해서 정의 현금 흐름을 창출했고요. 또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계속하면서 투자 활동 지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신사업에서의 성장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각화의 어떤 전략으로 인해서 좀 이게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또 호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성장 사업으로 진행 중인 디스플레이 사업 이 부분도 궁금한데 이 부분의 내용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투명 디스플레이는 이제 빛을 투과하는 성질을 지닌 이 패널에다가 다양한 정보를 디스플레이에서 마치 투명한 유리에 정보를 디스플레이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품인데요.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거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 회사는 이 FPCB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투명 디스플레이를 개발했고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 진출해서 액트비전이라는 브랜드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도 이 센서도 함께 개발해서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지자기 센서나 자기 센서 등을 개발해서 현재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지털 사이니지에 사용되는 아주 유망한 제품이기 때문에 향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요. 네. 이 혹시 건물 외면에 5개 광고판 요즘에 좀 많이 네. 있잖아요. 강남에도 가도 그렇고 영화관에 가서도 많이 보이는데 네. 그런 부분도 이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부분의 한 부분인가요? 네,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이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발전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네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현재 그렇다면은 실제 매출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투명 LED 필름을 부착형으로 시공하는 기술은 현재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기반으로 일본과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마츠카요, 파친코 자동문 등에 설치를 했고 국내에서는 정선 별빛공원, 영월 자동문, 미디어월 등에 설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선 별빛공원에 설치된 투명 디스플레이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네. 정선군의 발주를 받아서 설치한 제품인데 높이가 1.4m 그리고 길이가 40m의 대형 미디어 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정선에서 상당히 볼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원도 정선 하면 또 이제 아리랑으로 유명한데 네. 이제 좀 전에 보인 그 대형 미디어 휠이 그 아리랑 내용이 좀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여러모로 참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광고에도 사용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지역의 어떤 독자적인 그런 개성을 나타낼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볼거리 역시도 많이 이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회사에 그렇다면 회사가 속하는 산업의 앞으로의 전망 흐름이 어떨지 네. 전망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그 연성회로 기판은 현재 EV 첨단 소재가 개발하는 거는 이제 우수하고 또 가볍고 또 열에 강해서 현재 네. 스마트폰이나 이 태블릿 PC 등에서 스마트 기기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 부품 배치 시의 전선 연결이나 접점 간의 구성보다 이 초기 비용이 조금 높지만 일정 물량 이상 발주를 하면 상당히 저렴해지고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나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이 시장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 국내 FPCB 시장은 2020년 이후 연평균 10%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25년에는 10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세계 FPCB 시장은 2020년 이후 연평균 8.95% 성장해서 2025년에는 309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 투명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연평균 45%씩 성장해서 2025년이면 5,425 100만 달러의 이 시장 규모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면서 상당히 이 시장이 큰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전망 흐름이 굉장히 좀 큰 호재고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또 수요도 많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이 기술 살펴보자면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회사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전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설립해서 이 고부가 가치의 FPCB 그리고 투명 디스플레이, 지자기 센서 등을 신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서는 자동차 배터리용 FPCB 제조 공법을 개발해서 원가 절감으로 이 수익성에 기여를 했고요. 투명 디스플레이 제품과 지자기 센서 개발 등을 하고 있어서 신사업 확장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최근 3년간 이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평균 약 6%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네. 이러한 비율은 기술력 확보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계속 갖추려는 이 회사의 노력이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신사업도 신사업이지만 그래도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더 주력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신사업 맞습니다. 쪽으로 예, 신사업인 네. 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향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차 관련 사업도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들 진출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작년에는 요즘에 또 전기차가 굉장히 좀 이슈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관련의 신사업을 위해서도 외국계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회사인 이 대만 프롤로지움의 지분을 확보해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었는데요. 이 프롤로지움은 지분 5.45%를 EV 첨단 소재가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약 100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이 EV 첨단 소재는 이 프롤로지움이 미국 나스닥 스펙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 펀딩에 참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롤로지움의 대주주는 현재 소프트뱅크 차이나 벤처 캐피탈이고요. 이 회사도 이 펀딩에 약 82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롤로지움이 현재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와 전고체 배터리 탑재 테스트 차량을 제작하는 데 협력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이 회사는 대만에 현재 본사를 두고 세계 최초의 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제조한 업체로 상당히 이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또 최근에는 미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 진출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EV 첨단 소재가 투자한 이 프롤로지움이 베트남의 빈페스트라는 이 자동차 회사에 약 4조 8,600억 원 규모의 전기 자동차 공장 설립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된다고 현재 밝혀졌는데요. 이 네. 빈페스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미국 공장을 건설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국 시장을 선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빈페스트는 지난해 3월에 이 프롤로지움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이 회사 측은 빈페스트가 프롤로지움의 고체 배터리 셀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롤로지움으로부터 고체 배터리 패키징 특허 기술 라이센스를 받기로 협의하면서 이 빈페스트가 미국 시장을 진출하고 이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프롤로지움도 현재 상당히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기차 사업에도 좀 집중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차 사업 집중 위해서 실탄도 확보가 된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EV 첨단 소재는 이 전기차 사업 집중을 하고 또 재무 안전성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Y2 솔루션, 예전에 사명은 유양 DNU죠. 이 Y2 솔루션의 주식을 더구전자에 양도를 했습니다. 이 네. 매각 금액은 약 344억 원인데 이 더구전자와 정일건 외 나머지 사람들한테 이 모두 343억 원의 매각을 한 겁니다. 주당 매각 단가는 보시는 것처럼 590원으로 EV 첨단 소재가 이 Y2 솔루션 주식을 취득하고 6개월 만에 약 50억 원의 매각 차익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런 이렇게 호재 속에서 네. 주주들의 어떤 친화 정책도 펼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응도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V 첨단 소재가 작년에 무상증자를 실시했었습니다. 보통주 네.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인데요. 이 무상증자는 그 주주들한테 무상으로 주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으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개인 투자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현재 무상증자를 진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신사업 개척을 해나가고 있는 EV 첨단 소재 소식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소식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w it's supposed to feel.